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TV 개국을 기념하는 전통가요 노래자랑 대회인 트로트 차차차의 결선 무대가 지난주 금요일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연방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따라서 담배,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도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미만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에 전문직 취업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서해 솜씨를 선보이는 서해 전시회가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노후의 삶이 서해 교실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며 대응책 모색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움직임에 대비해 내년 1월 중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토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1,000 이하 가성비가 좋은 대형 4K TV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TV 개국 기념으로 나도 가수다 시즌2로 치러진 전통가요 노래자랑 대회인 트로트 차차차 결선 무대가 지난주 금요일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에서 열려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TV 개국 기념 전통가요 노래자랑 트로트 차차차가 지난 20일 금요일 저녁 오렌지 카운티의 명소인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 1층 광장에서 광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띤 호응과 환호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 메디칼 그룹이 후원, 홈쇼핑월드가 특별 협찬하는 트로트 차차차의 결선 무대는 라디오 서울 오후의 데이트 진행자인 이창록 선우 씨의 진행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올가을 LA 한인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군 나도 가수다의 시즌2로 마련된 트로트 차차차는 예선전을 치르는 동안에도 출전자들의 불꽃 튀는 경쟁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5주간 50여 명의 쟁쟁한 후보들과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11명의 결선 진출자들은 정통 트로트부터 최신 유행 트로트까지 뛰어난 가창력과 톡톡 튀는 끼로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상금으로 캐시 $1,000를 거머쥔 영예의 대상은 백댄서들을 동원해 김연자의 10분 내로를 화려한 춤과 끼 그리고 가창력으로 멋지게 소화하며 관중을 사로잡은 김민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너무 좋고요. 또 같이 준비해준 친구들이 또 한 몫을 해서 탄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최우수상은 시원한 고음을 뽐내며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른 권주리 씨에게, 우수상은 강진의 땡벌을 부른 백승범 씨와 가수 나훈아와 쏙 닮은 외모로 나훈아의 고향역을 불러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다니엘 한 씨에게, 관중의 호응을 가장 많은 얻은 출전자에게 돌아가는 인기상은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를 부른 백다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본 관객들은 가수 못지않은 실력의 소유자들이 준비한 공연을 이렇게 무료로 즐겨도 되느냐며 흥겨워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노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잘해요. 라디오 서울인가 이거 아주 동네 축제에 축제.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국TV 앱을 다운로드받은 관람객 500명에게 인기 캐릭터 라인 프렌즈 인형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벌어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푼 기대감으로 결선 무대를 기다리던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출전자들의 결선 무대까지의 기록이 모두 방영되는 트로트 차차차는 라디오 서울과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K타운 1번가 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한국TV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연방의회가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따라서 담배,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들도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미만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전국 내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회통계조사기관 모니터링 더 퓨처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율은 2000년 73%에서 올해 52%로 떨어졌고 일반 담배 흡연율도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6년 11%에서 올해는 28%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한 의문의 폐질환도 이번 법안 통과에 한몫했습니다.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가 원인으로 지목된 의문의 폐질환은 2,500여 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서해 솜씨를 선보이는 서해 전시회가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노후의 삶이 서해 교실로 더 풍성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19일 제1회 서해 전시회 먹이랑 부시랑의 개막식이 큰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이 담겨 전시된 34점의 서해 작품들은 시니어 센터가 제공하는 서해 교실을 수강한 한인 시니어들의 손길에서 탄생했습니다. 1년 전 신설된 서해 교실의 수강생 30여 명은 그동안 정성을 담아 붓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갈고 닦았고 이들의 작품은 이번에 전시회로 일반에 첫 공개됐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 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같이 열심히들 쫓아와주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고 그런 시간들이죠. 전시된 작품들은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글귀부터 그림까지 다양합니다. 짧게는 두어 달, 길게는 1년 이상 서해 교실을 수강하는 등 서해를 접한 배움의 시간이 달라도 작품에는 하나같이 시니어들의 정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한 시니어 수강생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 서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잡념도 생기는데 서해를 하게 되면은 정신 집중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참 편해져요. 우리 같이 노인네들은 울적한 적이 많아요, 마음이. 그렇지만은 딱 붓을 잡고 내가 써야 하겠다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특별히 연오신 분들이 보셔서 향유를 좀 이렇게 코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시니어센터 제1회 서해 전시회 먹이랑 부시랑은 12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시니어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배울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니어센터에서는 서해 교실을 비롯해 영어와 컴퓨터, 중국어, 요가, 라인 댄스 등 40여 개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내년 전문직 취업 비자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 의무화와 H-1B 신청자의 전문직 규정 강화로 현재보다 H-1B 비자 심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년부터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은 고용주들이 사업인가 번호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 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번 추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7년에 걸쳐 수십 건의 허위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속여 탈세를 저지른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여성 변호사가 19일 18개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구나비치에 거주하는 올해 54살의 박혜미 씨는 지난 5월 허위 비자 서류 제출과 이와 같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2건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드보일드 에그 제품의 리스테리아균으로 전국에 걸쳐 7명이 식중독에 걸려 1명이 숨지고 4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례가 알마크 푸드사의 하드보일드 에그 제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해당 제품은 아직 리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오류를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는 안면 인식 알고리즘 수십 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인과 흑인 등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백인에 비해 100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19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 방문 중에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으로의 승진을 의회가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을 중국에서 들은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대북 협상을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 법원 내 이민 단속 위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뉴욕주 법원 내 이민 단속은 위헌이라며 뉴욕주 검찰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아이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아이스는 법원에서 이민 단속과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법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소송 무효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말 음식 패키지 프로그램을 후원 중인 한인운영 2.20 클럽이 지난달과 이달에 총 7,860달러의 후원금을 받아 내년에 한 학교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 5개 학교를 포함해 총 6개 교회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카운티 21개 초등학교가 가주 교육청에서 선정한 캘리포니아 우수학교로 뽑혔습니다. 이 상은 공립학교에서 받는 최고의 상이며 표준 테스트 성적 자료,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격차를 좁힌 성과, 출석률과 정확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홈리스 구제를 위해 앞으로 3년간 3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주는 현재 전국에서 홈리스 비율이 5번째로 높은 도시로 인슬리 주지사는 홈리스 지원을 통해 주내 홈리스 비율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대비태세를 한층 높이며 대응책 모색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주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길이 결국 북한의 무응답에 따라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과 도발 현실화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북한의 위협적 성명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명시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등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3국 정상의 외교전에도 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전망이 지난 17일 제기된 가운데 미 MBC 방송, CNN 방송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연관된 공장을 확장했다는 위성사진 결과 등을 보도했습니다. 증축된 공장 건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 이동 발사 차량을 시찰한 시설과 연결된 곳으로 미국 언론들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당국은 구체적 시점에 문제만 남았을 뿐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 채비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면 높은 데뷔태세 상태라며 파티 투나잇 모토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시간 단위로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는 미국의 군 정보 당국자들은 임박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움직임에 대비해 내년 1월 중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을 내년 1월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함께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때인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3국 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일 및 한일 양자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설 경우 신속하게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려는 것이 이번 회의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000 이하의 가격 대비 우수한 가성비 대형 4K TV 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시중에 판매 중인 250여 종의 TV 모델을 성능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1,000 이하 대형 4K TV 7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2일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LG전자 나노셀 TV 65인치 모델 2종이 각각 총점 78점, 77점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고화질과 4K 콘텐츠 재생이 훌륭하고 음질도 평균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트와 호환되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스마트 TV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3, 4위에는 삼성전자 QLED TV 65인치 모델 2종이 올랐습니다. 이들 역시 전반적으로 훌륭한 화질과 음질, 빅스비 인공지능 기능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대형 TV를 원하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이들 제품을 산다면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니와 TCL, 하이센스도 5에서 7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